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경수 씨. 네. 주변을 보면은요, 보통 일반 분들이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척추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맞아요. 이 신체 균형이 이제 아무래도 무너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척추에 어떤 부담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척추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네.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척추가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안 좋아지는, 척추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어떤 관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최규현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상담 전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네. 여러분 척추와 관련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척추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최규현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척추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척추 건강의 위협 때문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은데 주로 좀 어떤 질환이 척추에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네, 제일 흔하게 생기는 척추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디스크 탈출증. 두 번째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이 되는 병이죠.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라는 병은 주로 허리에도 또 목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탈출증을 간단히 줄여서 허리 디스크 또 이제 목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흔히 부르고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고 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적어도 한 40, 50대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질환이죠. 네. 각각을 좀 살펴보면 먼저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의 이 디스크라는 것은 병의 이름은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이 네. 젤리 같은 애인데 이 녀석이 연세가 드시고 다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약해지는 경우에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이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죠. 이렇게 되면 증상이 허리 쪽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에도 통증, 저림, 또 감각 이상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는 질환이 되겠고요. 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질환이 생겨서 이 목 통증 또는 어깨, 팔 통증 네. 다 함께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디스크하고 좀 비슷한 것이 신경이 눌린다는 건 비슷한 건데 네. 이 원인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대 그리고 관절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네. 결과적으로 하나의 신경 가닥이 아니라 여러 신경 다발이 동시에 눌리는 병입니다.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병으로 부르고 있고요. 증상은 특징적으로 다리가 저리는 거, 걷기가 힘든 거, 쉬면은 괜찮은데 네.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저려서 오래 못 걷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죠. 이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 이런 질환들이 좀 허리에 좀 네. 주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원인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작게는 뭐 물리치료, 간단한 주사치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수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이의 방법,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비수술 치료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경막외 내시경 시술,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 막힌 부분을 풀어준 치료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고주파 수액감압술. 마지막으로 협착증 환자에서 좁아진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네.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최근에 좀 많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네.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시술법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니까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는 시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시술입니까? 네. 말씀처럼 경막외로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방법인데 이 경막외는 신경 주변을 뜻합니다. 신경 주변으로 내시경관을 이용을 해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 유착이라든지 또는 염증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뚫어주고 씻어주는 방법이죠. 네. 보통 신경이라는 녀석은 주변에서 자극을 가하게 되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또는 유착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주변에 일종의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네. 염증들이 신경을 다시 자극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의 제일 큰 목적은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씻어주는 것 대신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병변들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작은 병변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시술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내시경이 아주 가느다란 관입니다. 네. 큰 내시경, 위내시경 성능은 비슷하지만 그런 큰 내시경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신경 주변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신경 주변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실제 신경을 자극하는 부위가 확인이 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습은 디스크를 치료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디스크의 경우 일부 환자들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달라붙어 있는 유착 조직을 내시경관을 이용해 박리하고 떼어놓고 또 신경을 안정화시키도록 통증을 감소시키도록 약물을 함께 사용해서 네.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 본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기는 하지만 뭔가 내시경이 척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위험성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수술의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수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취에서 큰 부담을 느끼죠.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의사 역시도 마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수술 시술 방법은 마취 역시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이런 특징 때문에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는 중풍 심장질환, 다른 병이 있는 분들도 수술의 경우에는 참 힘들지만 비수술의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내시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남는 통증, 수술은 잘 되었는데 통증이 남았고 사진상에서 원인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상당 부분이 유착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에서 유착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 MRI도 이제 결국은 네. 이제 간접 영상이기 때문에 네. MRI로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거기서 못 찾는 부분까지도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네. 직접 들여다보기 때문에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시술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예후가 많이 좋아진 그런 분들 좀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자료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인데 비교적 좀 급성으로 생긴 디스크입니다. 등산 중에 낙상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비교적 잘 지냈었는데 낙상 후부터 갑자기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까지 통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병원으로 오셨던 환자고요. 네. 사진 2개 중에 좌측 사진이 병원 내원 당시의 사진인데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터져 나왔고 신경 오른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있던 환자고요. 이 환자의 경우 경막의 내시경 시술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 다행히 비교적 반응이 빨리 나타나서 시술하고서 당일에 증상이 호전이 돼서 퇴원을 했던 환자고요. 네. 네. 사진상으로도 오른쪽 사진을 보면 네. 사진상으로도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시술 전에 있었던 디스크의 크기가 네. 2달 지난 뒤에는 아예 사라진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환자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62세 환자고요. 네. 수술을 한 차례 받았던 환자입니다. 2년 전에
디스크와 협착증 두 가지 질환이 다 있어서 네.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네. 증상이 좋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의 통증이 다시 생긴 거죠. MRI를 찍었더니 지금은 신경이 눌리는 게 심하게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 사진상으로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하지만 환자는 통증이 심했고 유착의 가능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신경 주변으로 좀 지저분하게 신경하고 달라붙은 유착 조직들이 보였고요. 네. 이 내시경관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시술 전에 보이던 신경 주변 유착 조직을 네. 이렇게 박리를 했죠. 예. 이렇게 박리해서 신경 주변이 자유롭게 되고 나니까 환자의 통증도 따라 좋아졌던 그런 환자입니다. 네. 좀 허옇게 지금 보이는 게 저기 유착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사진은 또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 환자는 67세 환자인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허리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네. 양쪽 다리가 너무 저려서 근처를 다닐 수가 없는 원래는 이제 운동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환자인데요. 예, 운동은커녕 집 근처에 있는 마트 가기에도 버거운 정도로 다리가 저려서 10m 가고 쉬고 10m 가고 쉬고 이런 증상을 보였던 환자고요. 예, 내시경 시술, 경막의 내시경 시술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 이 환자는 회복 기간이 약간 걸렸는데 네. 약 치료 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리 걸을 수 있는 정도 거리가 많이 늘어서 집 앞 마트 정도는 물론이고 간단한 산책, 운동 정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환자고요. 사진으로 보여진 거는 왼쪽이 시술 전, 오른쪽이 시술 후 체열 검사 사진인데 네. 이 검사에서는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부위, 그러니까 다리 아프고 저린 쪽으로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파랗게 표현되던 저 다리 색깔이 시술 후에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초록색, 노란색 계열로 돌아온 모습을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시술 네. 치료로 인해서 좀 많이 예후가 좋아진 네. 분들 그런 사례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이런 사례들은요, 여러분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상태나 아니면 뭐 복합적인 어떤 질환들이나 네. 아니면은 그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치료 경과나 어떤 기관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잘 명심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허리와 목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허리와 목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로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세인데요. 60대 네. 이제 중후반 넘어가고 계시고요. 예. 어떻게 예. 아프세요? 아픈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가 수술한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15년 정도요? 네. 예, 예. 예. 근데 수술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한 10년 정도는 안 아팠었는데 10년 이후로 6, 7년 정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아, 네. 지금 아픈 거는 어디 어떻게 아프세요? 척추가 너무 아파요. 그 허리가? 수술한 예. 예, 척추 허리가 아니고 척추 수술한 부위가 그이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프고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네. 자연히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밀고 다닌 거 아니면은 아주 네. 이게 거기가 진짜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옆에 원장님이 나와 계세요. 예. 예, 조금 더 좀 몇 가지 저희가 어머니 좀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아마 주실 거고요. 그거 예. 대답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좀 아마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제일 가능성 높은 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예. 것은 만나서 진찰을 하고 또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어서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는 수술을 받았던 마디, 수술을 받았던 곳의 위아래 부위가 인접 부위가 좀 다시 나빠져서 새로운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디스크나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새로 생기지 않더라도 특히 과거에 수술을 받았던 부위 주변으로 해서 허리 주변 인대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통증도 가능하거든요. 이 약해진다는 건 인대랑 근육도 약해질 수 있고 또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여자분들의 경우에 뼈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수술받은 부위 인전마디가 새로 나빠진 경우, 두 번째는 인대나 근육 또는 뼈 부분이 약해져서 통증이 생기고 구부러지는 경우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겠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렇게 새롭게 생긴 병, 이 디스크와 협착증의 경우에는 영상 검사 후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비수술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뼈마디 또는 인대랑 근육이 약해지는 부분들도 큰 수술 없이 보통은 간단한 주사 치료 또는 프롤로 치료 위주로 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겁내하지 마시고 벌써 6, 7년 됐으면 병원에서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환자분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분 또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2인데요. 62이시고. 네. 예. 자,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척추가 작년 11월 달인가부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눌리면은 이래 두둑 소리 나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런 소리가 막 이렇게 그때는 좀 센 편으로 이렇게 막 나고 있거든. 움직이면 계속 두둑 계속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고. 네네. 예, 그래가 좀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혀서 한 3분, 5분 정도도 이렇게 있기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요? 네. 아픈 건 없으세요? 그러면은 통증은? 예, 그러니까 그냥 이래 앉아있고 좀 서가 있으면 그렇게 아픈 그거는 아닌데 좀 걸음을 좀 많이 걷거나 이러면 네. 이제 그렇게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머니 그럼 네.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1월 그쯤에 이제 한번 MRI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네. 예, 거기서 협착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좀 판정을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옆에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네. 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 거 좀 대답 좀 해주시면은 상담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아, 네. 예. 네, 증상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증상들 중에서 허리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허리에도 손가락 예를 드신 것처럼 허리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절 부위에서 충분히 소리가 날 수 있고 통증이 없다면 소리 나는 것 자체로는 병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대신에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있다. 이 부분들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증상이고 또 그 외에도 척추 주변이 약해질 때에도 증상이 생깁니다. 일단 MRI 찍으신 사진에서 협착증이 발견이 됐다면 먼저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가급적 수술 외의 치료들, 간단한 치료들부터 진행을 하고 협착증이 해결된 다음에 남는 증상을 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인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 병행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MRI 사진을 지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질환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빨리 좀 전문병원 가서 그런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좀 치료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나 77이에요. 70대 후반이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아픈 것부터 좀 먼저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아니, 허리가 하도 넘어져서 많이 넘어졌거든요. 한 20분도 낸 게. 근데 MRI를 찍으니까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아파갖고
시술 수술을 한 번 했어요. 어떤 수술이요? 시술 수술. 예. 코로나 주사. 예. 예, 해가지고 그런 대로 그냥 저기 했는데 네. 또 넘어져서 그 허리가 충격을 또 받아갖고 예. 아파서 예. 뭐 어디가 뭐 허벅지가 저리고 터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좀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이렇게 예. 저 복대도 못해요. 숨차가 허리가 눌려갖고. 예. 근데 이제 시술 수술을 해도 또 그런 거 다시 할 수가 있는가. 한 번 좀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그런 부분 다시 좀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아마 몇 가지 좀 여쭤보실게요. 요거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이전에 아마 치료 받으신 내용은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척추가 주저앉은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처럼 척추뼈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집어넣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주로는 뼈가 약하기 때문인데 일단은 현재 주저앉은 뼈는 시멘트를 이용한 치료로 통증을 없애고 뼈 크기를 좀 복원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원래 근본 원인 뼈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약 먹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 지금보다 좋게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시술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시멘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하고 또 이제 통증을 가라앉힐 때 경막의 내시경 시술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척추뼈의 골절로 인해서 이 골막 부분이 손상이 되며 통증이 생기는데 네. 이것들을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신경 주변 그 골막이 상한 부분에 약물을 집어넣어주면 통증이 좀 빨리 좋아지는 그런 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 방법들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진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만으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 말씀이 사실 치료를 해주신 그 전문의 선생님들의 어떤 얘기를 그대로 좀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가급적이면 좀 어떤 병명을 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치료 상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3살입니다. 70대 초반이시고요.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지금 허리가 안 좋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예. 20년이요? 오래되셨네요. 아유, 예. 전에, 처음에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못 걸었는데, 네. 내과에 가니까 신경 안정제를 여쭤가지고 약에다가, 예. 그거를 갖다가, 하루에 3알씩 그리 먹어지고는 모르고 먹었거든요. 예. 네, 그거를 먹으니까 좀 이렇게 가다가 앉았다가 갈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조금씩 많이는 못 걷지만은 가다가 앉고 가다가 또 와서 앉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탱을 해 와가지고 네네. 이제 또 우리 손자 본다고 한 7년 동안을 제가 좀 무리를 했지. 그랬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아기를 이제 다 봤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가 빳빳해지고, 화장실 가기도 어쨌든 힘들고, 지금 상태가 그래. 그래갖고.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그동안 뭐 엑스레이나 MRI 이런 전문적인 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찍어보고, 옛날에 어느 병원을 3군데를 가가지고 엑스레이만 찍으니까 그때 옛날 20년 전에. 그때요? 예.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 큰 수술을. 그래서 무서워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이렇게 힘이 자꾸 빠져버려요. 힘이 빠지시고요. 예. 어머님,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좀 자세한 거는 옆에 원장님께서 좀 아마 물어봐 주실 거예요.
예, 요거 대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예. 말씀 들은 것만 봐도 기간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런 힘이 빠지는 증상은 좋은 현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처음에 병이 생기면 첫 증상은 주로 통증으로 옵니다. 또는 통증 저림, 뭐 땡김 이런 증상을 주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눌려있던 신경도 일부 상하잖아요. 일부 신경이 상하게 되면 그 신경 지나가는 길 쪽으로 살도 남의 살 같고 힘도 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주저앉고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큰 수술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아무래도 기술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검사를 아마 이제 신경까지는 보는 검사를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겠지만 그런 검사 후에 무조건 수술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병이 진행된 경우에도 비수술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수술로 먼저 고려하기 전에 비수술 치료, 그중에서도 경막의 내시경 시술 쪽으로 신경 주변 신경 자극하는 물질들을 씻어주는 방법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수술로 가지 않고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치료 후의 경과는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 신경이 눌리는 정도나 병이 심한 정도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네. 적어도 수술을 응급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비수술 방법을 저렇게 이제 내시경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20년 전에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네. 없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20년 후인 지금은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수술 때문에 그렇게 겁 안 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당시에는 약만 먹고 그냥 버텨오신 거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지금은 빨리 좀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검사를 먼저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맞춰서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전화상으로만 좀 어머니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척추질환,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이번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시술법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말 용어가 참 어렵지만 고주파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실제 튀어나오는 부분, 수액, 이 부분을 줄여주는 건데 네. 사용하는 장비가 아주 작은 관, 아주 작은 카테터를 이용을 하고요. 이 고주파 장비에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열이 생기거든요. 이 열로 네. 디스크를 태워주고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카테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사바늘이죠. 주사바늘. 이 얇은 관으로 작은 전극, 이렇게 철사처럼 생긴 구부러질 수 있는 전극을 집어넣으면 네. 이 전극이 시술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모양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이 있는 부위 디스크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네. 정상 디스크는 놔두고 저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른 튀어나온 부위에만 고주파로 열을 발생을 시키면 이 부위가 보시는 것처럼 줄어듭니다. 크기가 줄어들면서 거꾸로 눌려있던 신경, 압박받던 신경은 풀어지게 되죠. 따라서 통증도 자연스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 치료 방법도 전신 마취는 필요 없이 네. 부분 마취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병이 있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 지금 네. 보니까 이제 척수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네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열을 가해서 디스크가 안으로 좀 들어오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치료법이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 고주파 수액감압술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진 분들, 그런 분들, 예후가 좋은 분들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환자는 34세 환자인데 직업이 좀 오래 앉아 일하는 직업입니다. 디자이너인데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앉아 있는다고 하는데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디스크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좌측 그림처럼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튀어나온 부위로 말씀드렸던 방법,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주파 전극을 넣어서 저 내부를 일부 태워줬고요. 이렇게 해서 태워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점점점 줄어들고 신경 눌린 게 풀어지게 됩니다. 시술 후에 사진으로도 디스크 크기가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고요. 또 환자의 증상도 많이 좋아져서 원래는 이 앉아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잘 영위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일하는 데 큰 지장 없을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전에 환자 사례를 살펴보니까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뭐 회복 기간이 그만큼 또 수술보다는 더욱더 짧은 것 같은데, 자, 이 고주파수의 감압술이 또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치료 대상을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디스크 환자라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디스크 중에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 목 디스크 탈출증 모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고 할지라도 이 협착증이 디스크와 동반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동반 디스크에 대해서는 고주파수의 감압술로 치료를 하고 협착증에 대해서는 풍선 확장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증상별로 살펴본다면 주로 앉아 있을 때 허리 쪽에 묵직하게 통증이 온다. 구부릴 때 허리가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또 누웠다 일어날 때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생긴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 쪽에도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고주파 치료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 디스크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 디스크 환자 중에도 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환자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사진에 보여진 52세 남자 환자는 직업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분이신데, 이 목 디스크 증상 때문에 목하고 팔 쪽에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는 정도가 돼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통증이 생긴 건 오래됐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생활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와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거의 꺾여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시술 중 사진이 되겠는데, 그 디스크 안 좋은 부위 쪽으로 작은 바늘, 고주파 전극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전극을 이용을 해서 당일에 한 20분 정도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하고 나서는 증상이 좋아져서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좀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허리와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고주파수의 감압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증상도 좀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라는 또 비수술 치료법이 있다라고 아까 살펴봤는데, 어떤 시술법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풍선을 이용해 넓혀준다 이런 방법인데, 협착증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좁아져 있는 병입니다. 신경 길이 좁아져 있는데 이 좁아진 길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실제로 넓혀주는 거죠. 넓혀주고 나면 좁아져 있던 부분 신경이 압박이 풀리면서 원래대로 압박받고 있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신경이 펴지면 환자의 증상, 주로 이제 다리 쪽에 저림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 증상도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큰 마취,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고요. 작은 국소 마취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영상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3mm 정도니까요. 절개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작은 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은 틈으로 이 풍선을 안에 가지고 있는 얇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 얇은 관이 영상을 통해서 병이 있는 부위 쪽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이 신경길 좁아진 부위를 실제로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게 되죠. 신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뒷부분, 끝나는 부분 쪽까지 이렇게 풍선이 쭉 따라 들어가면서 좁아진 부분마다 다 넓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 놓고 나면 신경, 자극받은 신경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통증도 가라앉히고 또 신경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 시술이 끝나게 되고요. 이 모든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지금 척추 협착증에 비교적 적응이 좋은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협착증이 이게 고령의 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뭐 당뇨 있다, 아니면 뭐 심장 질환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좀 내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서 수술 같은 건 이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이런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많거든요. 네. 이 협착증은 주로 40, 50대 이후에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은 60, 70대 이상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도저히 참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다리가 좀 저리지만 뭐 참을 수가 있어서 그럭저럭 지내시다가 병이 점차로 진행되면서 또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로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참을 수가 없어 오시는데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인 분들도 자주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시술, 비수술의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마취만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시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굳이 긴 입원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당일 또는 하루 정도면 충분히 퇴원이 가능하고요. 당뇨, 혈압, 그 외의 다른 병들도 충분히 시술받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경막의 내시경 시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남는 통증,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수술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 풍선 확장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수술이나 이런 시술을 한번 받았던 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아프신 어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된 대상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인데 이 협착증은 가운데 부분이 눌리는 협착증도 있지만 작은 가지 부분이 눌리는 협착증도 있거든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면 누구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풍선 확장술 외의 다른 방법들, 즉 뭐 경막의 유착박리술, 신경 성형술 또는 내시경 시술 이런 시술에서도 효과를 못 봤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효과가 있는 시술이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시술에 실패했던 분들도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길을 넓혀놓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꼭 협착증뿐만이 아니라 급성이나 만성 요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풍선 확장술 좀 대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또 이유가 좋아진 분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풍선 확장술은 주로 이제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쓰이는데 이 준비된 사진은 이 52세 남자 환자인데 사진 MRI 상에서도 거의 신경이 끊어져 보일 정도로 4, 5번 쪽에 협착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전체 사진에 보면. 당연히 증상도 심했고 엉덩이, 다리 쪽 저림이 심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환자였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간단한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간단한 치료란 예를 들어 이제 주사, 신경 차단술 이런 치료의 목적이 신경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의 약물을 주입을 하는 건데 이 길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늘이 또 약물이 신경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서 풍선 확장술을 이용을 해서 길을 넓혀놓으면 그런 치료들의 효과도 함께 좋아지는 거죠. 이 가운데 사진이 실제 풍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 좁아진 부분에 영상을 보면서 풍선을 집어넣고요. 풍선을 놓고서 부풀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면 좁아져 있던 길이 뚫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천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 그 신경 가지들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좀 사례가 좋은, 예후가 좋은 그런 치료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환자의 어떤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좀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인데요. 예, 70대 초반이시고요. 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협착증 진단을 받고요. 5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5년 전에요? 예. 근데 수술을 끝나고 즉시도 그 통증이 미세하게나마 오른쪽 다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다시 또 MRI를 찍었는데 MRI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조금 미세나마 더 차도가 심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네. 뭐 미세 통증 치료라고 극소 맞춰 그 주사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네. 그 받을 당시도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MRI를 다시 찍고 확인을 했는데 얕하게 뭐 증세 나타나는 거를 검증하기가 좀 힘들다. 그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회를 거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통증은 가시질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선생님 지금 뭐 풍선 저한테는 좀 타당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미세 통증은 좀 계속 남아 있는데 MRI 상으로는 좀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네, 좀 답답하셨겠어요. 예, 답답해서 전화를 한번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주사 치료를 몇 번 하셨다 했습니다. 이 간단한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라도 증상이 좀 변했었나요? 하루 이틀 전했어요. 하루 정도는 좀 편하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다시 원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증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흔히 하는 이제 주사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정일 텐데 아무래도 그쪽 신경 주변에 뭔가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경에 주사를 해서 약물을 집어넣었더니 하루 정도는 편하더라. 신경 주변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설사 MRI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유착 같은 것이 될 텐데요. MRI라는 사진이 물론 좋은 사진이지만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착이고 또 유착이 아니더라도 디스크나 작은 물질들이 너무 크기가 작아서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 추천을 한다면 저는 말씀하신 풍선 확장술 쪽보다는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 경막외 내시경 시술로 신경 주변을 먼저 들여다보는 쪽을 권합니다. MRI도 이미 수차례 찍어보셨고 거기서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내시경의 배율이 엄청 크거든요. 작은 물체도 매우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RI에서 놓친 병변들, 신경 자극하는 병변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쪽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그 경막외 내시경 시술의 장점 부분에서 이제 MRI상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좀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좀 해당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MRI상으로 특별히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치료법들보다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분께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아버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세요. 6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고 계시고. 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허리를 여러 번 다쳐갖고. 수술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약물 치료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버텨 나오고 있어요. 아픈 건 어떻게 아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뭐 통증이 아프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뭔 일 좀 하면은 허리가 이제 아프고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조금 안 펴지고 그래요. 뭐 걷는 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데는 불편한 것 없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럼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제 목소리만 들어서는 정정하시고 아픈 데가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로는 허리가 이제 구부러진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주로 그렇죠. 오래 앉아 있을 때 또 무리했을 때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쭉 펴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근력이 떨어졌을 때, 허리 주변이 약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치료 쪽으로 가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 이런 쪽이 도움이 되고 또 병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스스로의 운동만으로는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기가 힘드니까 그 부위를 간단한 치료들, 프롤로 치료 또는 인대 강화 치료 이런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그런 쪽, 큰 수술 뭐 이런 쪽 치료가 아니라 허리, 인대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 치료법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주신 아버님 뭐 상당히 좀 건강하시고 약간 좀 허리에 어떤 좀 증세가 미세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전화를 주셨는데 일단은 뭐 허리를 강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질환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작은 치료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증상이 어떻다는 말씀만 듣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입니다. 50대 초반이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허리가 응시 쪽 있잖아요. 예. 네, 거기가 아파갖고 누우면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조금 힘들어요. 딱 맞히는 게 그렇게 아파요. 예. 지금 허리 엉치 쪽 그쪽만 아프세요? 다른 쪽은 괜찮으시고요? 다른 쪽은 안 아프고 허리 응시 쪽에만 오는 쪽이에요. 예. 그러시군요. 그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좀 몇 마디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네, 50대라고 하셨는데 허리하고 오른쪽 엉치 쪽만 그러시고 왼쪽은 괜찮으신가요? 네. 다리 쪽 괜찮다고 하셨고 걸음은 잘 걸으시나요? 네, 그러면 그러네 누웠다가 딱 일어나면 들지를 못하겠고 누웠다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드시고 걸음은 잘 걸으시고 못하겠고. 네. 이런 증상 느끼신 게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조금 됐어요. 대략 뭐 1년 이상? 그 사이에 치료나 검사 이런 건 안 해보셨고요?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어요? 어떤 검사, 엑스레이 검사 해보셨나요? 아니, 그냥 엑스레이 찍고 이랬거든요. 네, 엑스레이 찍고. 어쨌든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면서 한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증상이 생긴다면 가장 흔한 건 디스크 쪽입니다.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요? 네, 가능성이 있고요. 기간이 짧은 기간,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뭐 일시적으로 그냥 여기고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쪽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기간이 1년 정도가 됐다면 넘었다면 아무 이유 없이 통증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병의 가능성이 있고 제일 흔한 병은 디스크 탈출증, 즉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병이고 이에 대한 검사로는 엑스레이 물론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실제 신경을 보는 검사, 디스크 내부의 상태를 보는 검사, MRI나 CT 검사까지는 한 번 정도는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기간이 1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병이 확인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 비수술 방법들도 충분히 도움될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고려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 허리와 목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 뭐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을 우려나 혹시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작은 시술이지만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라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환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시술 진행 후에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이제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죠. 원래 눌려있던 신경이 치료 목적을 위한 거지만 주변에 자극을 조금 더 가하니까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낫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간단한 출혈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염증 정도의 작은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과 비교한다면 훨씬 적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척추 건강 악화로 인한 허리와 목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과 더불어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질환은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쾌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